네, 연결해서 우리 지금 공방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전에는 제가 수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수도에 대한 거 못 들었는데 하시는 분은 제가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느낌표 모양 뜨게끔 해놓을 테니까요. 그걸로 참고해서 링크 들어가셔서 먼저 수도부터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전기인데요. 전기 증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공방을 여러 번 이제 옮기다 보니까 전기가 꽤 많이 중요했어요. 특히 처음에 들어갔던 데는 전기가 제일 낮은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인덕션 두 개에 에어컨에 냉장고에 조명까지 딱 틀면은 자꾸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이 10분 정도 익고 나서 전기가 내려가는데 아시다시피 두꺼비 집은 내려가면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1, 2분 정도 놔뒀다가 그 다음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떡이 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막 냉장고는 어떻게 되더라도 막 조명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인덕션만 돌리고 네, 그렇게 고생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생각보다 중요하고 설비에 따른 전기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븐기가 2대고 쇼케이스 돌려야 되고 조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떡찜기도 돌려야 되고 그런데 냉장고가 2대고 인덕션이 막 2~3개가 돌아야 되고 막 이렇다면 진짜 한 번에 왕창 전력이 싹 몰리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에는 두꺼비 집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증설은 알고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쪽에 제가 문의를 해야만 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전기공사가 위험이 따르고 그걸 할 수 있는 기사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는 게 조금 값이라는 느낌 들었고, 내가 그만큼 증설한 만큼 전기료도 계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kW, 몇 kW 이렇게 해서 저도 약간 계약요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계약요금이라는 건 약간 핸드폰으로 따지면 저희가 뭐 10초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월정액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월정액으로 5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5만 원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얼마까지를 저렴하게 해주고 그 위에는 저희가 좀 비싸게 사용하는 거 아시죠? 약간 계산법. 비슷하게 전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세를 한 2, 3개월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평균값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전기 그 수치를 계속 확인하러 돌아다니시는 예,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 담당 아주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저랑 눈이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전기 쪽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숫자를 이렇게 적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 안 하고 있는데 또 눈이 마주쳐가지고 나가가지고 여쭤봤어요. 제가 요즘 나오는 평균값이 요 정도인데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계약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붙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쭉 보시더니 요 정도 쓰신다면 한전에 전화해서 얼마 정도를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값으로 계약을 했어요. 다만 그게 있죠. 저희가 5만 원으로 월정액을 정해놨는데 제가 2만 원어치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고 5만 원이 안 나오고 2만 원이 나오나요? 아니죠. 5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 그 평균 값을 본인이 잘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증설 여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이했던 게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선을 두껍게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븐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전기 찜기 같은 거 들어가는 곳은 전기선이 얇으면 얇지 않고 두꺼운 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거와 별도로 그 건물 내부에 두꺼운 선을 까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전기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냉장고 자리, 그 다음에 오븐 자리, 그 다음에 전기 찜기 자리, 한마디로 주방 쪽 있죠. 주방 쪽은 전기선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얇게 들어가 있는 데는 앞에 제가 핸드폰 충전하시라고 빼놓은 자리. 그러니까 카페를 원래 하려고 제가 인테리어를 이쁘게 신경 썼는데, 제가 카페에 가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저는 핸드폰 충전기를 꼽을 수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노트북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제가 힐링을 한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선을 여기저기 많이 뽑아놨었어요. 네, 저 테이블도 전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 테이블도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노트북을 하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전력 코드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얇게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 에어컨 설치를 할 때도 저희가 배수관 위치라든지 실외기 위치를 잘 설정하셔야 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저도 원래는 작은 공방일 때 스탠드 에어컨을 중고로 구매를 해서 그거를 설치해 놨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가스를 언제 충전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스 충전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올해도 되게 잘 구동이 될 건데요. 가스 충전한 지 한 2년 됐어요 하면은 어차피 기사님을 불러서 가스를 한번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방 인수인계 하실 때에도 내가 에어컨 설치가 어디 되어 있는지, 배수관, 실외기 위치, 그 다음에 가스가 충전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기랑 관련이 있는데, 찜기를 선택하실 때, 인덕션 2개랑 전기로 이제 공방, 방앗간에서 사용하는 찜기를 사용할지에 따라서도 그 증설 여부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 찜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번에 전기도 많이 쓰지만 두꺼운 선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먹지만 얇은 선에 두 군데에다가 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기를 선택하고 어떤 찜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할지를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를 덧붙일게요. 하나 덧붙이면 바로 냉장고예요. 냉장고.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냉장고를 뭘 살까 엄청 고민되거든요. 근데 냉장고를 정말 저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냉장고 중에서 간냉식이라는 게 있고요, 직냉식이라는 게 있어요. 냉장고 그냥 냉장고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쓰는 냉장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카페에서 쓰거나 공방에서 쓰는 것들 중에서 일반 냉장고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간냉식, 직냉식 구분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냉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냉장고 안쪽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관이 직접 닿아 있다는 거예요. 직접 닿아 있다는 건 이 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면에 바로 그냥 하나 철만 대고 바로 음식물이 안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그 완전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면 여기에 뭐가 성에가 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직냉식은 성에가 끼기 때문에 싸요. 저렴해요. 저렴한 대신에 저희가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희가 백종원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게 뭐야, 냉장고 안에 이거 관리 하나도 안 했네, 이거 얼음 낀 거 봐! 막 이러시잖아요. 그 얼음이 바로 성에를 낀 건데, 그게 바로 직냉식 냉장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쓰는 건 뭐예요? 바로 간냉식이에요. 간접적으로 얘가 관이 있지만 안에서 간접적으로 돌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간냉식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간냉식 냉장고는 어때요? 저희 2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죠. 그래서 간냉식은 150 이하를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고, 직냉식은 7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공방을 운영할 때, 나 중고에서 30만 원짜리 냉장고야, 와 신나 이래가지고 사보면 그게 이제 직냉식인 경우가 되게 많고, 사용한 횟수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거를 넣어놨던 냉장고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생선을 엄청 많이 넣어놨던
냉장고인지, 육류를 많이 넣어놨던 냉장고인지, 아니면 카페에서 사용했던 냉장고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직냉식을 사신다면 원래 저렴한 냉장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새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냉식, 일반 냉장고인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싼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비싼 거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걸 고민하게 되냐면, 이제 업소용인데 간냉식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가정용인데 그 간냉식인 일반 우리가 쓰는 가정용 냉장고를 살 건지,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 딤체를 살 건지입니다. 딤체. 그래서 저희가 딤체 중에서도 큰 거를 사면은 위에 냉동으로 바꿀 수 있고 밑에 냉장고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딤체를 사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일반 냉장고 하나는 냉동고 하나, 아니면 딤체 하나, 냉동만 되는 거 하나. 그러니까 떡 관련된 업종을 주로 할 거면 저희가 쌀가루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동용으로 하나 냉장고, 아니면 냉장으로 하나, 간냉식 하나에 냉동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냉장고가 하나가 아니라 한두 개로 많이 냉장고를 확보해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2칸짜리가 있고 옆으로 2칸짜리, 그 다음에 4칸짜리 냉장고,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냉장고를 사실 때 여러 군데 업체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브랜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브랜드별 가격도 보시고 AS 기간도 보시고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를 살 때 뭘 봤냐면, 그거를 배달을 해주시는 분이 혼자서 오신다는 곳은 우선 제외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보통 배달을 하실 때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야 되고, 또 그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늦으실 수도 있고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남편이나 누군가 남자 한 명을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게 하고 내 공방에 놔도 같이 있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을 계속 쭉 풀로 빼놓는 게 조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2분이 같이 배달을 해주시는 곳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배달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했던 분으로 제가 냉장고랑 쇼케이스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게, 배송된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배송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사용법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주의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배달만 해주시는 용달 아저씨가 오셨다면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올려서 설치 코드는 꼽아주셨겠지만, 그걸 설명을 해주시거나 수평을 맞춰주시거나,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자유롭게 좀 쓰거나 남편에게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2분이서 배달하는 곳으로 알아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동업하시는 분이 있어서 남자분이 한 분 계신다면은 굳이 그 업체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을 뿐더러, 네, 어차피 인테리어가 마무리 단계에서 냉장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시작했을 때 냉장고를 미리 사놓으시면 조금 곤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끝나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냉장고를 뭘 살지는 인테리어 전에 결정이 나야 돼요. 왜냐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저희가 위에 테이블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제외하고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놓을 자리를 빼고 오븐 자리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는 정확하게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인테리어 하기 전에. 근데 그때 구매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구매를 하면은 걔네가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뭘 살지는 인테리어 전에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거의 끝날 무렵에 걔를 사서 설치까지 해서 오픈을 딱 하시면 됩니다. 네. 저 너무 흥분했나봐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렇게 해서 냉장고도 잘 고르시면은 그 냉장고가 결정나고 오븐기가 결정나고 쇼케이스가 결정나고, 그런 온수기 그죠? 온수기 결정나고 에어컨 결정나야
전기 증설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어떻게, 여기를 두꺼운 선으로 할 건지 저기를 두꺼운 선으로 할 건지도 결정이 나야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약간 동종업이나 비슷한 업종에 했다가 빠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제일 속 편하긴 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약간 비슷한데 그분이 되게 멀리 이사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그분이 이사 가면서 비는 자리여서 두껍게 빠진 선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근데 그 두껍게 빠진 선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인테리어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인테리어는 그 두꺼운 선이 있는데 무조건 오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꺼운 선이 있는데 무조건 냉장고가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온 그 자리에 그분과 거의 비슷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고 완전 텅텅 비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간다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냉장고, 네, 싱크대 이런 거 다 위치 선정하셔야 되고, 전기, 증설, 두꺼운 선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셔가지고 결정을 하나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안녕!